제가 진행하는 글쓰기 수업에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플루언스가 되고 싶다.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루언스는 말 한마디로 대중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돈이 되는 글쓰기는 세상을 움직이는 인플루언스가 되는 최단 경로를 제공합니다. 돈이 되는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을 찾아내고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을 아주 많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하나로 이 시대 최고 권력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미포머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는 미포머, 인포머, 마이포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포머란 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와 정보 전달자라는 뜻의 인포머를 합성한 말입니다. 즉, 미포머는 인터넷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만 줄창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팔을 뻗어 찍은 자기 모습을 올리는 것이 취미인 사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시시콜콜 중계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근황과 일정을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포머라 합니다. 인포머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포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올리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인포머는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들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마이포머는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올립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배우고 행한 것을 정보로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나아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나 기술, 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탁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겠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 대부분은 미포머에 속합니다. 마이포머는 1% 미만이라고 하고 인포머는 10%쯤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영향력이라는 권력은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마이포머겠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영향을 미칠 만한 글을 써야 합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면 자기 만족은 가능하겠지만 영향력은 미칠 수 없습니다.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써야만 독자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고 마침내 그에게서 의도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독자들은 어떤 글을 읽고 싶어 할까요?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글은 대체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가 담긴 글, 새로운 뉴스나 지식을 알려주는 글, 정서적 공감을 주는 글,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철학에 동조하게 하는 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자가 관심 있게 읽는 글은 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글, 그러면서 독자에게 실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매우 유용한 글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이포머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보 글쓰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새로 선보인 인플루언스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요. 검색을 하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끄는 인플루언스를 찾아줍니다. 그가 만든 콘텐츠도 일일이 찾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마이포머 콘텐츠를 만들기만 하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이 앞장서서 소비자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이들 거대한 플랫폼들은 내용을 보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미포머가 쓴 글들입니다. 자랑 일색에다 자기 정보만 전하는 글은 검색되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자랑할 수 없다면 SNS에 누가 그렇게 글을 쓰고 싶겠습니까? 자랑도 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정도 받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법은 자랑을 정보로 만들기입니다. 실컷 자랑하면서도 마이포머로 인정받는 방법인데요.
자랑하고 싶은 뭔가를 누군가에게는 요긴할 정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랑거리는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조차 구글이나 네이버에 좋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KTX로 정부 세종청사를 다녀옵니다. 말로만 듣던 세종시에 다녀오자니 포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일지는 몰라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일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포스팅하고 싶다면 자랑을 정보로 바꿔봅니다. 우선 제목에 정보를 담습니다. KTX로 정부 세종청사 다녀오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 마련인데요. 이 제목을 전국에서 정부 세종청사 가장 빠르게 가는 법 이렇게 바꿉니다. 제목에 정보를 담으면 내용도 같은 정보를 담기 마련이죠. 서울에서든 부산 목포에서든 강릉에서든 정부 세종청사에 빠르게 가려면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라. 오송역 7번 출구로 나와 급행인 BRT 버스를 탄다. 15분 후 정부 세종청사 북쪽 정류장이나 남쪽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실제로 처음 가는 사람이 오송역에서 내려 정부 세종청사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경험을 정보로 풀어내면 정보에 맞춰 사진까지 찍어 올리면 여러분의 포스팅은 전국에서 정부 세종청사 가려는 사람들에게 공유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독자는 자랑이 아니라 정보를 얻습니다. 식기세척기 샀어. 짜잔 하는 내용을 식기세척기로 남편에게 설거지 시키는 법 이렇게 바꾸면 자랑이 정보가 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20등이나 올랐어요. 이렇게 쓰면 자랑이지만 인터넷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를 공부에 빠지게 하는 방법 이렇게 바꾸면 정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정보로 바꿔 쓰면 여러분은 공유할 만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으로 주목받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들이 출력하여 냉장고에 붙여두고 싶을 만큼 요긴하다면 여러분의 콘텐츠는 더 많이 공유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를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분도 권력지수 높은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랑을 정보로 바꿔서 SNS에 올릴 때 잘 읽히게 만드는 공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APT 공식입니다. A는 attention, 먼저 독자의 주목을 끕니다. 쓰려고 준비한 내용 가운데 가장 재밌거나 흥미로운 것을 도입부로 전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어 P, 포인트, 핵심을 전합니다. 다음에 T, 독자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APT 순서대로 쓰면 독자들이 흥미진진해하는 글이 탄생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은 물론 인터넷 기사까지 잘 먹히고 잘 읽히는 글들은 APT 공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SNS 글도 아주 잘 읽힐 겁니다.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세부적인 글쓰기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지루하면 읽고 싶지 않죠? 그래서 글쓰기 고수들은 이야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야기 기법을 쓰면 독자가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 기법의 핵심은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글 쓰는 사이사이 이야기 문장을 추임새로 넣어보세요. 이것을 이야기 문장 쓰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대체로 이렇게 씁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한 글이라 덤덤합니다. 심심합니다. 여기에 이야기 문장을 넣어 다시 써봅니다. 어떤가요? 버스 승강장 찾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하면서 글을 계속 읽게 되지 않나요? 이야기 문장을 사용하여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글을 쓴다면 독자를 끝까지 잡아둘 수 있고 SNS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이포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웹페이지에 머물며 내용을 읽는 시간이 평균 4.4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4초 동안 읽는 글은 25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전체의 28%밖에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의 소셜 독자들에게 글쓰기로 영향을 미치려면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앞부분에 흥미로운 내용을 배치하는 APT 공식을 활용하시고 이야기 문장을 써서 독자를 잡아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먹히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돈이 되는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